요즘도 사회적 이슈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이진관 판사는 묵묵히 역사적 판결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를 준 검사가 법정에 출석했는데 이진관 판사가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까불던 검사들도 이진관 판사 앞에서는 안 됩니다. 그 역사적인 장면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때문에 본인이나 증인 본인이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승호. 네, 자리에 앉으시죠. 네, 증인신문에 앞서서 이제 이 사건은 관련법에 대해서 중개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도 마찬가지로 중개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번 기일에 안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불출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가 특검에서 진행하는 사건들은 다 동일합니다. 이 사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증인이 불출석했을 때 여러 가지 사정들을 소명하면서 다음 길에 출석하겠다고 서면을 내시는 경우는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다음 길에 다시 소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바로 취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제재 범위 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고, 뭐 증인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석하지 않겠다 의사를 표시한 분들은 다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형사소송법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금액인 500만 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과태료 부과는 저희 재판부는 특검 사건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최고 금액을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선서를 거부했다든지 이러면은 형사소송법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뭐 이런 절차들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증인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다른 증인과 동일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서를 내신 것 같네요. 네, 오늘 법정에서 내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내용은 뭐 일단 증인은 내란과는 무관하고 특검에서도 조사받은 바가 없다 되어 있고요. 종합특검에서 디올백 수사 무마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고요. 네, 과태료 결정은 언제 받으셨나요? 지난주 수요일쯤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직장으로 받으신 겁니까? 예. 네. 조세 기재하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직장에서 과태료 결정문을 받았다. 네. 네, 그 부분을 뭐 제가 다시 또 확인은 하겠습니다. 이 신청서를 내셨는데 이 부분은 오늘 정인신문 과정을 저희가 지켜보고 그 후에 재판부에서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게 디올백 수사 무마 혐의와 관련 수사를 받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다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정원 거부권은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정원 거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이 디올바하고는 관계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질문을 제가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형사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법과 헌법에 따라서 정원 거부를 허용할 수 있는데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정원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을 들어보고 정인의 의사를 들어보고 정원 거부가 가능한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예, 장우성 특검보가 증인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김승호 부장님 증인으로 제가 호칭하겠습니다. 네. 예, 증인의 주의 및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1-2만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재직하셨죠? 제가 네, 마이크를 좀 대고 말씀하시죠.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 재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이제 범죄 사실이 지금 피고인께서 임세진 과장한테 사건에 대해서 알아봐라고 시켰다. 그걸 위해서 임세진 과장 알아봤다. 요거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7월 20일 날 조사를 했다 이런 부분은 범죄 사실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 좀 감안하시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전단팀 수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부터 2-3까지 합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일 검찰총장 이원석은 영부인 명품백 사건의 전단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형사 1부에서 원래 사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전단팀으로 지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담팀이 지정이 된 게 아니라 형사 1부 사건이었습니다. 예, 형사 1부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담당 검사가 장재정 검사였나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전단팀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2-3입니다. 특수부 검사, 공정거래부 검사, 범죄수익 환수부 검사 등 총 5명의 수사팀이 구성된 건가요? 저 포함 5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 지시 다음에 그렇게 지정이 됐다는 거죠? 아마 그러니까 저도 구체적인 총장님 지시나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입니다. 증인은 2024년 5월 3일 수사팀이 구성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발표되기 전에 이원석 총장이나 송경호 중앙지검장한테 그렇게 지시하겠다라고 미리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발표 전날 수사팀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발표 전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례 보고 날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는 생략하고 2-6도 생략하고 2-7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 증인들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본 결과 법무부에서 권순정 검찰국장은 5월 3일 보도 보기 전에 자기도 대충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보도가 나오니까 알아보라고 임세진 검찰과장한테 시켰고 임세진 검찰과장은 당시 대검 형사 1과장 이준호에게 또 이제 어떻게 확인을 했다. 이렇게 저희가 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했거든요. 그럼 이준호 형사 1과장이 우리 중앙지검 형사 1과장 증인한테도 전화했나요? 그날 5월 3일 날? 보도가 나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 예. 그러니까 형사 1과장과는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예. 저희 형사 1부에는 소위 말하는 현안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대부분의 사건들의 주무부서가 대검찰청 형사 1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씩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언제 통화를 했는지 이런 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일 수사팀 구성에 대한 언론 보도 직후에 2024년 5월 4일부터 고발인 조사가 예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검에 보고하신 적 있나요? 고발인 조사에 관해서 어떤 일정으로 된다 이런 거.
그 부분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쪽에서 물어왔다면 답변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통상 정해지면 알려주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2-10, 2-11은 생략하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862번 제시하겠습니다. 임서진 과장이 피고인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저거 좀 잠깐 봐주시면은 그 고발인 조사 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서울중앙형사 1부에서 영부인 명품의 사건 등 관련 수사상 보고입니다. 해서 뭐 5월 9일 14시에 고발인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조사 연기를 요청을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 내용은 저 대충 사실과 부합하나요? 지금 봐서는 저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9일 14시 고발 사건 전부에 대한 고발인 조사 예정이었으나 백은종, 정대택은 추가 고발 이유로 조사 연기 요청을 했다. 백은종은 서울의 소리 대표고 정대택은 서울의 소리 법조팀장이고 홍정식은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고 김수단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다. 이 사람들이 고발인 조사 연기를 신청했다. 그때 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연기 신청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14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을 그러면은 대검 형사 1과장한테 보고를 했나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저런 일정이 잡히면 알려는 줍니다. 그 날짜도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날짜 언제 보고했는지 저 내용을. 그런 거는 지금 2년이 지난 시기인데 전혀 어쨌든 아까 제시했던 증거자료 내용은 5월 5일 저녁 9시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5월 5일 예, 예. 어린이 공휴일 예, 예. 그러니까 정해진 이후에 알려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 방금 말씀하셨을 때 이런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보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이제 절차적인 문제거든요. 뭐 어떻게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연기 신청이 들어와서 뭐 연기하고 뭐 이런 절차적인 내용인데 그 만약에 이런 사건 관련해서 진술자의 진술 내용 이런 것도 보고를 합니까? 예컨대 뭐 고소인 누가 나와서 뭐라고 진술했다든지 이렇게 진술을 요약해서 보고한다든지 어떻습니까? 통상 주요 사건 같은 경우는 요지도 보고 대검에는 요지를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현안 사건은 보안이 항상 문제가 되고 언론 보도가 저희가 오픈을 안 한 내용이 자꾸만 언론 보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중요 내용은 좀 보고를 안 하고 요지 정도만 보고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요 내용을 보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보안 때문에. 그러니까 상세하게 네네네. 상세하게. 예는 안 하고 그냥 요지 정도만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은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사실과 실질적인 내용 부분도 그 요지 정도만 해서 보고하게 된다. 중요 사건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통상 이제 일보라는 거를 작성을 합니다. 오늘 뭐 했고, 그다음에 뭐 내일 뭐 할 계획이다. 그런 것들을 통상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보를 할 때 약간씩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